예, 트럼프가 인정사정이 없군요. 한편으로는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8월 15일 광복절날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코카소스 밑장 빼기를 했습니다. 남코카소스는 원래 소련, 러시아의 영향권이죠. 이쯤 되면 이제 중국은 이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에서 뭐 해볼 게 없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해경총국의 전함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구축함을 들이받는 그런 자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련과 러시아 위성국가 두 나라 사이에는 이 40년 묵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야기입니다. 아르메니아 안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나흐츠반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나흐츠반이라고 지도에 나오죠. 근데 이게 아제르바이잔과 떨어져서 아르메니아 안에 있잖아요. 또 거꾸로 그 아제르바이잔 안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인 나고모 카라바흐가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나고모 카라바흐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르메니아는 분리돼 있고 거기다가 얘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예요. 근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요. 거기다가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칼라도 상당히 다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바크 유전을 끼고 있죠. 소련 최대 유전지대였고 나치 독일이 유전을 먹으려고 향해서 쳐들어간 데가 바로 이 아제르바이잔의 바크 유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소련 영토죠. 무슬림이고요. 중앙아시아 오탄과 직결되어 있는 관문입니다. 이게 카스피해 건너면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면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오탄 중에 그래도 살만하고 부유한 석유 가스가 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카스피 건너면 나오는 데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게 2세기쯤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아르메니아는 그림에서 보듯이 터키, 조지아랑 연결되려면은 카스피해를 건너서 아르메니아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터키랑 연결되려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남코카소스 3국이라고 부릅니다. 코카소스 산맥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지아 중간쯤을 가로지릅니다. 코카소스 산맥은 조지아 중북부, 중간 내지 북부를 가로지릅니다. 이게 남코카소스 3국인데 이게 지금 다 흔들리게 생긴 거예요. 다 흔들린 게 아니라 밑장이 빠진 거죠. 러시아로부터. 8월 8일 날 백악관에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평화협약이 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직후에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푸틴과 정상회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러시아의 바로 안마당인 남코카소스를 밑장을 빼버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관통해서 나흐츠반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는 뭘 얻었을까요? 정확한 발표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나고모 카라바흐의 상당 수준의 자치권을 획득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나고모 카라바흐의 연결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나. 거기 아르메니아 사람들 살거든요. 그리고 향후 육상 구간 송유관 가스관이 아르메니아를 관통한다. 그런 그게 생겼을 거예요. 이 송유관 가스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카스피해 해저 송유관 가스관을 만드는 경우에 이게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은 카스피해를 인접해 있지 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통하면 우즈베키 연결돼요. 즉 중앙아시아 오탄 중에 살만한 나라 3개가 다 연결되는 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의 흰색은 카스피해고요. 왼쪽의 흰색은 흑해입니다. 보고 계시면은 이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3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위는 러시아고요. 남서쪽은 터키고 그냥 남쪽은 이란입니다. 그러면 카스피해 건너면 어디냐? 카스피해 건너면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이고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둘 다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죠.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을 잠깐 관통하면 바로 우즈베키스탄이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석유와 가스가 나오죠. 러시아는 중동에 이어 즉 이란, 시리아를 상실한 데 이어 남코카소스도 상실한 겁니다. 조지아는 지금은 친러 정부가 부정선거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지아가 정상화되면서 친서방으로 굳어지면 흑해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남코카소스 3국 벨트가 연결되는 겁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결국은 중앙아시아 5탄 국가가 서방, 즉 유럽과 연결되는 통로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큰 변화예요. 여기서 잠시 세계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진핑의 우악스럽고 조잡한 중앙아시아 정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 전쟁 와중에 2023년 5월 달에 중앙아시아는 우리 중국고 하고서 말뚝을 박으려 시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시안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정상회의 기념사진이 이 그로테스크한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열렸냐? 2023년 3월에 시진핑이가 모스크바에 가서 중러 정상회의를 했어요. 3월 20일경입니다. 거기서 시진핑이 명언을 했죠. 세계는 지금 100년 이래 최대의 역사적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두 명의 주역이 바로 형님과 저 시진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좀 건드려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중앙아시아 물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엄청 침투해 있지만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그건 소련에 이어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인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호텔방에서 바로 오다 때려서 아직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있는데 이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푸틴 싸대기를 갈긴 거지. 야, 너 우리 덕분에 전쟁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중앙아시아에 좀 오줌 좀 싸고 마킹 좀 하고 이거 내 나와바리아라고 하는데 너 불만 있냐?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23년 5월에 시안에서 이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 붉은색으로 한 1000평쯤 되는 거기를 전부 붉은색 카펫으로 깔고 저 귀신 나오게 왜 이렇게 피바다 색깔은 좋아하는지 몰라. 참 이상해.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중앙아시아를 중국이 뭐 특별히 더 먹었냐? 물론 경제적으로는 엄청 침투해 있어요. 그러나 중앙아시아도 만만치 않은 게 중국에 대한 송유관, 가스관, 그 다음에 거기 그 원유, 가스를 중앙아시아가 잡고 있으니까 뭐 일반 소비재, 기계류, 뭐 자동차 이런 거 중국제 막 범람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거기는. 그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그 중국한테 잘 안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성과는 미미했다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트럼프는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40년 묵은 분쟁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은. 40년 묵은 분쟁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저렇게 쭉 달려오면요. 조지아가 정상화돼요. 그러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남코카소스 3국 벨트가 형성이 되면 중앙아시아가 딸려올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텍스트로는 쓰지 않았지만 북코카소스가 불안정해져요. 북코카소스가 그게 바로 나제스탄, 체첸 이런 그 회교도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러시아의 산유지대예요. 거기가 북코카소스가 코카소스 산맥 넘어서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래 북코카소스 그다음에 거기 넘어서 볼가강 하류 그 다음에 서쪽으로 있는 우크라이나 여기는 역사적으로 원래 굉장히 반항적인 데입니다. 굉장히 반항적인 데요. 러시아의 역대 서기장들 레닌까지 포함해서 전부 체르니코프인가 중앙시베리아 출신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동코삭 그게 지금 볼가공화국 그 다음에 레닌 같으면 볼가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타타르 공화국이잖아요. 레닌이 그래서 관상에 그게 타타르잖아. 타타르 피와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타타르 공화국.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 빼고 나면 러시아의 그 뼈가 굵은 그 반항적인 인간이 없어요. 서기장들 다 거기 출신이에요. 후르초프 사실 우크라이나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쪽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이우보다 약간 더 북쪽에서. 그러나 어디서 성장했냐? 돈바스, 도네츠크에서 성장했습니다. 후르초프도 다 그래요. 안드로포프 볼가공화국 출신이에요. 볼가공화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타타르 공화국 그 다음에 북코카소스 지역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치면 그게 동코사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지금 근본적인 지금 이 변화라고 이런 거는 겉으로는 별거 아니죠. 나라도 작고 뭐 원유랑 가스 좀 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벌써 남코카소스 벨트 3개, 북코카소스의 무슬림 산유국 지대, 북코카소스에서 좀 더 넘어가서
그 동코사크 지역, 서코사크는 지금 우크라이나로 이미 다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치면 중앙아시아 5탄 국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하나의 그 어떤 벨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밑장빼기죠. 아주 치명적인 밑장빼기입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아주 한 대 쥐어 박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국은 어떤 일이 터지냐. 뭐 중국 고립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무슨 군사지정학 게임을 하고 말고 할 게 없게 된 상태예요. 그냥 휴업하면 돼. 군사지정학 게임 휴업. 제가 보기엔 인민해방군도 장기 휴가 주면 돼요. 장기 뭐 중국 요새 뭐 재정도 안 좋은데 월급 절반쯤 주는. 예. 이 러시아가 벌써 시리아가 패망했고 이란이 굴복했고 테러 삼형제가 무력화됐잖아요.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그럼 이게 러시아가 중동에서 손발을 다 잃은 측면도 있지만 이란 같으면은 이거는 중국의 맹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을 중국이 뭐 어떻게 더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굴복이 전 임박했다고 봅니다. 푸틴이 이번에 알래스카까지 기어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보여요. 푸틴이 알래스카까지 모스크바에서 오려면 그게 한 16,000km, 거의 2만 km 될 거예요. 반면에 워싱턴에서 알래스카는 한 5,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영토잖아. 그리고 그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파른 데 아니에요. 거기 불렀다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너 와 임마. 예.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 회담 날짜도 8월 15일 일제가 항복 선언을 한 날이잖아. 여러 가지가 연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이 초고대 군사블록으로 변신하면서 반도 혹은 러시아 견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쪽의 기여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면서 유럽이 초고대 군사블록으로 변신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관세 뭐 무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미국 내부에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산층을 부흥시키고 미국 경제와 체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제조업 1번지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약화시키는 즉 탈중국 제조업 기지를 육성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심지어 벵글라데시, 인도, 또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 그 다음에 남코카소스 3국 및 중앙아시아 5탄이 변화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불장난을 해볼 수 있는 데는 뭐 남중국해에서 불장난할 수 있는데 그 불장난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쥐어 터지긴 하지.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불장난을 못해요. 왜 그러냐. 베이징이랑 너무 가까워. 쉽게 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이징의 그 특권층들이 몰려 사는 종난하이 지역에서 걔들 한 10,000명, 1,000명 죽어나가는 게 샹하이에서 1,000,000명 죽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걔들 세계관에서는. 그냥 샹하이는 일꾼들이고 좀 배부른 일꾼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자기들 본가야, 근거지야, 생활권이야. 자기들의 우주예요. 베이징은. 그래서 북한을 내세워서 무슨 도발 힘듭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같으면 골아퍼진 거죠. 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고립화는 매일매일 심화되고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은 불가능하고. 이 와중에 중국 해경총국 전함이 저는 고의라고 보는데 인민해방군 해군 구축함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이게 자해성 발작 같아요. 저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인민해방군의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데는 필리핀 배예요. 그걸 이제 해경총국 전함이 물대포 쏘면서 쫓아오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치 여기 지금 요 장면까지 보면 필리핀 배 꽁물을 들이받을 것 같이 사납게 쫓아오잖아. 그런데 느닷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민해방군 구축함 164호가 튀어들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해경총국이 쫓고 있는데 인민해방군 전함이 튀어들면서 야 이거 필리핀 놈들은 우리 거야. 너 건드리지 마 임마 이러면서 인터셉트해서 들어온 거야. 들이받거나 말거나. 들이받아도 구축함은 안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경총국 3,000 그러면 이런 통신이 둘 사이에 왔었을 거라고요. 해경총국도로 인민해방군 해군 쪽에서 야 너희 손 빼 우리가 간다 손 빼 하고 달려 들어가니까 해경총국 쪽에서
배를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 간 거지. 그 좌현을 들이받은 거예요. 예, 좌현을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꼴이 났냐. 저쪽 건너편 들이받은 거예요, 이 배가. 예. 이 물대포 쏘는 배가, 예. 164호 구축함을 들이받았어요, 이걸. 예. 예. 그래서 그걸 저렇게 망가놨어요. 완전히. 앞이 날아갔다니까? 앞이 날아갔어요. 저기 해경총국 3104호는. 저 앞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조 방식이 다르니까 저렇게 날아가죠. 이거는 말하자면 중국의 그 무력 부대에서도 중국 뭐 축구가 팀워크 안 맞듯이, 야, 인마, 저 공 내 거야. 저 필리핀 놈들 내 거야. 너 손 빼. 안 빼? 인마, 네 맘대로 해봐. 그리고 갖다 배 집어넣는 거고, 상대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해경총국 쪽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야, 우리가 쫓던 거야 하고 계속 달려 들어간 거고. 이게 중국의 지금 민낯입니다. 이게 민낯이에요. 그래서 리짜밍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제도 박살내고, 윤석열 대통령 박살내고, 김건희 여사 박살내는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